가장 큰 재산은 내면의 풍요, 지적 호기심이 노화를 늦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정원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까? 좋은 차를 사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명품 가방을 들어도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재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은행 잔고에? 부동산 가치에? 아니면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그곳 바로 우리 내면에?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가가 행복을 결정한다고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집중해 왔는데 갑자기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니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제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빛나는 노년을 사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을 가진 분들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내면의 풍요라는 보물섬으로요.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하나의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 말이지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을 즐기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적 사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지하철을 타면서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죠. SNS를 스크롤하고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부러워하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사교와 오락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이 문장을 보며 저는 지난주에 만났던 제 지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너무 외로워서 약속을 잡는데 막상 사람들과 있으면 더 공허해요. 시청자 여러분, 이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전체의 병이에요. 우리는 함께 있음과 연결됨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건 그냥 100개의 고독일 뿐이에요. 반대로 진정한 내면의 풍요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치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70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틴어 공부를 하세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취업에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저 재미있어서요. 그분을 뵐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평생 자신을 즐겁게 해줄 내면의 놀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적인 사람에게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왕국을 펼치시나요? 아니면 혹시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만이 내면 왕국을 건설하세요. 한 권의 책, 한 편의 시, 한 곡의 클래식 음악,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구나.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이렇게 풍요로웠구나. 왜 지적 호기심은 뇌를 늙지 않게 만드는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치매를 두려워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나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 무서운 병 말이에요.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말년에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저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사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 지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의 뇌는 노화가 현저히 느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MRI 촬영을 해보면 70대인데도 50대 수준이 뇌 활성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성의 사용은 근육의 사용과 같다. 쓰지 않으면 위축되고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몸의 근육은 열심히 키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근육인 뇌는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제 주변에 제가 잘 아는 83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철학 내용에 대해 특히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정정하실까? 그런데 그분을 많이 만나도 보니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은퇴 후에도 매일 2시간씩 독서하고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성의 운동을 평생 해오신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퇴직하자마자 TV 앞에만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들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예비 능력의 감소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다릅니다.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대신 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과 소성이라는 거예요. 죽은 뇌세포 대신 살아있는 뇌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도로가 막히면 우회로를 뚫듯이요. 그런데 이 우회로가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새로운 자극, 새로운 학습, 새로운 도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이 문장에 한 문장을 더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노년 역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지적 자산을 쌓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책 한 권, 오늘 여러분이 품은 호기심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방패가 될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쌓이는 게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20대 때 저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큰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가방이 정말 좋아서? 아니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시선을 받고 싶어서였죠. 30대 때는 좋은 차를 샀습니다. 운전이 좋아서? 천만에요.
동창회에서 너 잘 되었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행복했을까요? 잠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기쁨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에서 오는 일시적 쾌감이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에서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을 가졌는가, 인간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 것은 가장 허무한 것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만 존재하는 행복은 신기루와 같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뜨끔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 신기루를 쫓는데 허비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SNS에 올린 사진이 좋아요 개수에 일희일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동창회 전에 옷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이라는 폭군의 노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시선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40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 사슬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편한 백팩을 매기 시작했어요.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재산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재산? 아니요. 내면의 재산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읽을 책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주말이 기쁜 이유가 바뀌었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 세계에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자유를 한번 맛보고 나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려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오늘부터 질문을 바꿔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대신 나는 진짜 뭘 원하지?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권태라는 괴물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는 배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뭘까요? 육체적 고통? 물론 힘들죠.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놀랍게도 권태를 인간의 가장 큰 적으로 꼽았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권태가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맞더라고요. 권태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뭘 해도 재미없고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흐르는 그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긴 연휴가 끝날 무렵 혹은 은퇴 후 처음 맞는 평일 오후. 그때의 그 막막함.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과 같다.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갖지 못해서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으면 잠깐의 만족 후에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 무한 루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적 활동만이 권태를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우주의 신비든 인간 심리의 복잡함이든 역사의 교훈이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지식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걸 행복한 미완성이라고 부릅니다. 물질적 소유는 완성이 있어요. 집을 샀다, 차를 샀다, 명품을 샀다. 그 순간 완성이고 그 다음엔 공허함이 찾아오죠. 하지만 지적 여정은 영원히 미완성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 10권의 책이 손짓하고 하나를 배우면 10가지 의문이 생기고 이 끝없는 여정이 바로 권태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화가가 계십니다. 평생 서양화를 그렸는데 작년에 갑자기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정상인데 왜 다시 초보가 되려고 하시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전문가가 되는 건 어렵지만 전문가로 머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는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배움을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술가는 죽고 권태가 시작되거든요. 쇼펜하우어가 딱 그 말을 했습니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에게는 권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배울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활기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70대인데 스마트폰, 새 기능을 배우는 할머니, 80대인데 유튜브로 세계사 강의를 듣는 할아버지, 은퇴 후 대학원에 진학한 60대. 이들은 절대 권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 연속이니까요. 반대로 50대인데도 이제 인생 다 살았다며 무기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배움을 멈춰서 호기심을 잃어서 스스로를 권태의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만 고민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녁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짚기 전에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활용하고 있는가? 책 한 권, 강의 하나, 새로운 취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권태라는 괴물로부터 구원할 겁니다. 노년의 비참함은 빈곤이 아니라 정신의 빈곤에서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늙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느낍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똑같이 늙는데 왜 어떤 사람의 노년은 빛나고 어떤 사람의 노년은 비참한가? 저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나이대의 두 어르신을 만났어요. 한 분은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다른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책을 읽고 계셨어요. 선생님,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8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양자역학을 알게 됐다니 신기하지 않아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건강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비슷했고요. 결정적 차이는 단 하나, 내면의 풍요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의 진짜 비극은 젊었을 때 내면을 가꾸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평생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노후 정신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은행 계좌에 10억이 있어도 정신이 빈곤하면 노년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권태를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삶의 의미를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지적 즐거움을 살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은행 잔고는 적어도 내면이 풍요로우면 책이 있고, 음악이 있고, 생각할 주제가 있고, 배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노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그는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썼고, 산책을 하며 사색했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말년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늙었지만 불행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 정신은 여전히 젊고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노후 준비가 뭘까요?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준비는 나는 늙어서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네.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상상을 합니다. 70세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80세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냥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며 눈을 반짝이고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지적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노년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경고예요. 오늘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세요. 그 30분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할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풍요로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짜 풍요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내면 가꾸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늙지 않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저 아는 것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하루 30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스마트폰도 꺼두고 TV도 끄고 SNS도 닫고 오직 나 자신과만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에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그냥 생각에 잠겨도 좋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거예요. 우리는 고독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둘째, 한 가지라도 좋으니 평생 배울 주제를 정하세요. 음악이어도 좋고, 역사여도 좋고, 천문학이어도 좋고, 철학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끝이 없는 주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대신 나는 진짜 뭘 원하지? 를 물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옷이 아니라 내가 편한 옷 입기,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식사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넷째, 지금 당장 노후를 준비하세요. 단, 돈이 아니라 정신으로 은행 계좌에 돈을 넣듯이 여러분의 내면의 지식과 경험을 채워 넣으세요.
오늘 읽은 책 한 권, 오늘 배운 것 한 가지가 30년 후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한 말이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의 철학이 가장 절실한 시대인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공허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적으로는요. 쇼펜하우어는 그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키워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소비하지 마세요. 이 소중한 시간을 무의미한 권태 속에서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진짜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빛나는 그 재산 말이에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외부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현명한 자는 내면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최고로 현명하신 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날마다 더 풍요로워지기를, 여러분의 정신이 영원히 젊게 빛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